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랩스에서 자율주행을 연구하고 있는 정성균이라고 합니다. 오늘 자율주행과 기계학습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발표 드릴 건데요. 우선 자율주행 구현을 위한 기본 기술들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기계학습이 자율주행 연구에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개발한 이미지 기반의 차선 변경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율주행차는 어떻게 스스로 운전을 하는 걸까요? 사실 인간 운전자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어디인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봐야 되고, 눈으로.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핸들과 페달을 조작해서 차를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차량의 현재 위치를 알아내기 위한 기술을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매핑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좌측에 보이는 거는 일반 지도는 이제 사람을 위한 지도이고, 자율주행 차를 위해서는 좀 더 차선 단위의 정밀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정밀 지도 상에서 내 위치를 매 순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주로 이제 고가의 GPS 장비를 많이 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심 지역에 들어오게 되면 높은 빌딩 숲에 가려서 GPS 신호가 좀 산란되기 때문에 아직 그 연구가 좀 더 필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제 길 위에 나 혼자만 있으면 지도가 있고 GPS가 있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도로에 나 위에 다른 차들도 많고 도로의 상황이 매 순간 바뀌기 때문에 그 내 차 주변과 교통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인식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보시는 것은 이제 대표적인 인식 알고리즘으로 컴퓨터 비전의 디텍션 기술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고 내 주변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파악을 했으면 이제 실제로 차량을 움직여서 이제 목적지로 이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짧은 경로 또는 긴 경로상에서 내가 속도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지에 대한 계획을 계속 계산하고 반영해서 수정하는 그런 경로 계획 알고리즘, 그리고 실제로 그 핸들 값과 페달 값을 조작하는 그런 차량 제어 기술이 이제 제어 기술에 속하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자율주행과 기계학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그 큰 기술 카테고리 중에서 아무래도 그 기계학습이 많이 적용이 된 퍼셉션과 컨트롤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계획입니다. 흔히 요즘에 이제 기계학습이 많이 이제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전부터 그 컴퓨터 비전 인식 알고리즘 쪽에서는 기계학습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 이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는 그 기계학습을 인식 알고리즘이 주로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입력된 영상에서 제어 알고리즘이 필요한 형태의 정보를 가공해서 넘겨주는 형태로 제한된 용도로 주로 사용이 되어 왔었는데요. 최근 연구 트렌드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영상뿐만 아니라 주행 기록을, 그 영상에 상응하는 시간대의 주행 기록을 남겨서 그 정보를 기계학습 툴에다 넘겨주면 그 모듈 자체가 인식과 제어를 동시에 학습하는 형태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연구 트렌드에 맞춰서 최근에 발표된 몇 가지 연구 내용들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먼저 엔비디아에서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사실 아이디어 자체는 더 예전에 CMU에서 그 에이블린이라는 그 자율주행 차 플랫폼을 개발했었고요. 실제 구현은 이제 엔비디아에서 했는데, 그 영상과 그 동시간대에 입력되는 핸들 값을 기록을 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면 결과값으로 그 입력 영상에서 예측되는 핸들 값을 아웃풋으로 뱉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엔비디아에서 구현할 때는 약 72시간 분량의 주행 영상을 사용을 했고요. 먼저 결과를 보시는 게 더 이해가 빠를 테니까 결과를 보여드리면, 보다시피 이제 손 놓고도 저렇게 자율주행차가 알아서 길을 찾아서 핸들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데모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그 정답을 바로 학습시키는 방법,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많이 알고 계실 텐데, 특히 어떤 익스퍼트에 대한 그 운전 정보를 바로 복사하는 거는 이제 비헤이비어 클로닝이라는 용어로도 부릅니다. 근데 이런 훈련 방식의 문제점은 그 훈련 과정에서 보지 못한 입력 영상에 대해서 이 네트워크가 어떤 식으로 동작할지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차가 차선을 잘 따라갔으면 좋겠어 하고서 차선을 따라가는 영상을 실컷 많이 보여줬는데 실제로 운전을 하다 보면 차선 변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차선을 이렇게 밟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보지 못한 상황에서 입력이 들어오면 얘가 어떤 결과를 낼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차에 타고 계셨다면 그런 좀 이상 상황에서 아마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뒤에서 이제 다른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데 기존의 자동차 업계에서 주로 활용하는 센서는 레이더 센서입니다. 레이더 센서 같은 경우에는 앞차와의 속도, 거리 등을 바로 그 제어에 활용할 수 있게 넘겨주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도 못할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인식 결과를 제어에 필요한 그런 앞차와의 거리 그리고 차선 내의 옵셋 등을 가공을 해서 제어기에다 넘겨주면 기존 제어기를 잘 활용해서 쓸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류의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요. 근데 이런 네트워크를 훈련시키려면은 보시다시피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복잡한 정보들. 나의 헤딩 방향이라든지 차선 안에서 오프셋, 앞차와의 거리 등등을 모두 알아야 되는데 현실에서 그런 정보를 정밀하게 계측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일단은 이 논문에서는 이제 게임상에서 그 알고리즘 아이디어를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톨스라고 부르는 그 약간 좀 옛날 게임인데 이런 게임에서 각 프레임을 뜯어와서 이미지로 넣어주고 결과로 얻은 그 주행에 필요한 정보들을 컨트롤러에 넣어주면 그 컨트롤러가 내뱉은 아웃풋이 다시 또 인풋이 들어가는 이런 순환 구조로 그 시스템이 설계가 되어 있고요. 결과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앞차와의 나와의 거리나 내 비어있는 공간을 예측해서 이렇게 피해가면서 주행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장점은 되게 간단한 형태로 컴팩트하게 전방의 도로 상황을 묘사했다는 점, 그리고 사람이 그 정보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인데 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다양한 정보를 정확하게 실제 생활에서 실제 환경에서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구현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정확도가 조금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연구는 아무래도 딥러닝의 장점은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서 어떤 제너릭한 폼을 만들어내는 게 그 제너럴라이즈 측면에서 되게 우수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을 하면 다양한 운전자의 주행 기록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간대, 다양한 장소의 도로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있고, 이를 활용해서 운전하는 네트워크를 훈련을 시키면 좀 더 일반적인 운전자 모델을 학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이제 랭귀지 모델 중에 앵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히스토리를 이용해서 다음 시퀀스를 예측하는 건데요. 이제 간단한 예로 지금 스튜던트라는 단어에서 맨 마지막 글자 T가 누락이 되어 있는 경우에 이제 과거에 보았던 어떤 훈련 데이터 중에서 다음번에 나올 알파벳을 이제 통계를 낼 수가 있고, 그러면 너무나 당연하게 T가 가장 높은 확률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음번에 나타날 알파벳은 T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죠. 근데 운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좌로 굽은 길을 계속 보고 있었고 내 핸들이 왼쪽으로 꺾여 있었다면 내가 다음번에 해야 할 행동은 당연히 왼쪽으로 가는 거겠죠. 내가 직진을 하고 있었다면 내 핸들은 뭐 바르게 앞을 향하고 있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영상 인풋을 날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인코딩을 해주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게 이 FCN이라는 네트워크를 거쳐서 정보가 한번 취한이 되고, 그리고 이전의 주행 기록이 같이 입력이 돼서 LSTM이 이제 다음번에 내 움직임을 예측해서 뱉어주는 형태로 네트워크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좌측에 G라고 써 있는 원은 이제 정답을 나타내고 있고요. 우측에 P라고 써 있는 거는 예측 결과인데, 그 각각의 사방에 나타내는 그 빈칸은 앞으로 갈지 멈출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나타내고, 색깔은 좀 이제 색깔이 진할수록 그쪽에 그 움직임에 대한 확률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차하고 거리가 이렇게 점점 좁혀지는 상황에서는
이제 뭐 그라운드 트루스는 정지이지만 예측 결과는 뭐 갈지 말지 좀 갈등하는 상황이고, 거리가 조금 더 좁혀졌을 때 이제 확실히 이제 정지 쪽으로 이제 프리딕션이 기우는 걸 보여주고 있죠. 지금까지 이제 세 가지 연구를 보셨는데, 이제 기존의 연구들은 이제 특수한 차량 플랫폼이 필요하거나, 그리고 그 특수한 차량 플랫폼은 단일 차량에서만 그 얻어진 데이터를 활용했다는 점, 그리고 현실 세계가 아니라 시뮬레이터에서 구현이 됐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성능이 좀 아쉽기 때문에 저희가 실차에서 테스트해보기에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되게 훌륭한 알고리즘들이지만 이들이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너무 처음부터 그 끝까지 가려고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지엽적이지만 또 한 가지 문제를 좀 깊게 파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네이버 랩스가 꾸준히 주장을 했던 게 도심 지역에서 자율주행을 하겠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도심 주행에서 가장 필요한 기술 중에 하나인 차선 변경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차선 변경 뭐 다들 쉽게 하시나요? 네. 뭐 우스갯소리로 초보 운전자들은 차선 변경을 못해서 뭐 부산까지 간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실제로 뭐 숙련된 운전자라도 뭐 운전을 하다 보면 순간순간 막 헉 할 때가 나오죠. 차선 변경의 뭐 사전적인 정의는 뭐 운전 중인 자동차와 나란한 차선으로, 인접 차선으로 내 차를 이동하는 조작 방법인데, 이런 어려움을 뭐 겪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차선 변경을 쉽게 도와주기 위한 니즈가 당연히 있었고,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은 운전자 보조 시스템으로 후방 추돌 경보 시스템 등을 개발했습니다. 그 이름은 뭐 블리스나 BS나 회사마다 좀 부르는 이름은 다른데, 주로 물론 그 카메라를 사용하는 데도 있지만 요즘에는 대부분 레이더나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그 뒤에서 따라오는 차가 어떤 추돌 예상 지역에 위치했을 때 알람을 알려주는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센서들이 주로 어디에 달릴까요? 주로 이제 내 차의 최외곽인 이제 뒷범퍼나 뭐 옆쪽에 매립이 되죠. 근데 이쪽은 사실 부딪혀도 나를 좀 보호해줘야 되는 데인데, 이쪽이 살짝만 부딪히면 그 센서의 어떤 칼리브레이션이 깨지면서 그 범퍼뿐만 아니라 그 내부 센서까지 그 교체를 해야 돼서 이제 개인 입장에서는 유지 관리 비용이 증가하는 이제 좀 안 좋은 효과가 있죠. 그리고 단순히 이제 개인의 뭐 비용이 증가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우리 사회적 비용도 증가가 됩니다. 이건 작년 우리나라 교통사고 발생 원인 통계인데요. 사실 그 교통사고 발생 원인을 이제 차선 변경이라는 항목이 딱히 없기 때문에 이 중에서 차선 변경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들을 지우고 나도 대략 절반이 넘는 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차선 변경에 연관된 사고인 걸 알 수가 있죠. 차선 변경을 할 때 사고가 왜 날까요? 내가 옆으로 급하게 틀어서 나는 것뿐만 아니라 옆을 자세히 보고 있다가 전방 주시를 소홀하게 하면서도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2009년에 리포트를 썼는데 100여 건의 그 차선 변경 시 발생한 사고들을 조사를 했고, 대부분의 사고를 종합해 봤을 때 차선 변경을 2초 이내로 했을 때 사고 위험이 확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율주행차 그리고 인간 운전자한테 필요한 차선 변경 알고리즘은 어떤 덕목이 필요할까요? 우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저렴하고, 그리고 안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그리고 2초 안에 이제 결판이 나야 되기 때문에 빠른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레이더보다 싼 거 카메라 있죠. 정확한 알고리즘 딥러닝 쓰고요. 빠르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좀 심플리파이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일단 그 연구 개발을 하면서 저희가 운행 중인 자율주행 차에 그 외부에 카메라 2대를 매립을 했고요. 그 2대 카메라가 보는 시야는 그 운전석에서 바라보는 사이드 미러에서 보는 시야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딥러닝을 학습시키려면 데이터셋이 필요한데 기존에는 차선 변경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가진 데이터셋이 없었죠. 그래서 저희가 직접 데이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의 레이블링을 직접 했었어야만 했었는데 저희 실험 차량을 가지고 여러 형태의 도로를 돌아다니면서 약 5만 장의 좌우 영상을 얻었고요. 아래 기준들로 데이터를 분류를 했습니다. 바로 글씨가 많으니까 바로 이미지를 보여드리면 내 측후방이 다른 차량 또는 뭐 접근 중인 차량 혹은 뭐 그 다른 구조물에 의해서 막혀 있는 경우에는 블록으로 체크를 했고요. 공간이 이렇게 비어 있어서 내가 이쪽 차선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경우에는 프리로 태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면서 계속 영상을 녹화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내가 차선 주행 중이어서 차선과 차선 사이에 물려 있다던가 길이 좀 약간 뭐 비포장 도로라던가 교차로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훈련에서 배제하기 위해서 언디파인으로 태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네트워크 아키텍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저희가 이 차선 변경이라는 태스크를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으로 간단하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웬만한 학습기는 이제 뭐 이진 분류 정도는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왼쪽하고 오른쪽 영상 다르게 생겼으니까 네트워크를 각각 따로따로 학습해야지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똑같은 역할을 하는 애를 두 개를 만드는 건 좀 낭비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영상을 이렇게 좌우로 반전을 시키면 왼쪽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왼쪽 영상 반전시킨 오른쪽 영상을 인풋을 넣으면 하나의 학습기로 양쪽 모두 그 차선이 막혀 있는지 뚫려 있는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얻어 걸린 효과 중에 하나는 저희가 좌우 각각 5만 장의 영상을 취득했는데, 그러니까 한 네트워크를 훈련시킬 때 5만 장을 쓸 수 있었는데 한쪽 영상을 반전시키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학습 데이터가 2배가 되었죠. 그래서 좀 더 그 정확도 측면에서도 이득이 있었습니다. 결과를 좀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그러면 이제 앞에서 제가 깠잖아요. 이거 그 네트워크에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고 앞에 다른 알고리즘을 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그 네트워크가 판단을 할 때 어떤 영역을 보고 판단하는지 그 해석하는 툴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이라는 논문에서 구현된 내용입니다. 원래는 이제 위클리 슈퍼바이즈로 그 오브젝트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논문인데요. 이게 되게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그 내부의 네트워크가 어떤 영역을 주로 그 판단을 할 때 그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비주얼라이즈를 할 수가 있어서 저희도 이거를 사용을 했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뭐 수식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이 논문 뭐 내용이 어렵지 않아서 다 금방 따라가실 수 있긴 한데 가장 간단하게 말해서 마지막 컴브 레이어가 결과가 뭐 VGG 같은 경우에는 512 7x7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마치 512개의 채널을 가진 7x7 이미지로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덴스 레이어의 웨이트가 각 채널에 그 가중치로 곱해져서 그걸 합치면 지금 여기 예제 같은 경우는 여기 강아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역의 피처가 도드라지게 사용이 되었는가 분석하는 툴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좌측은 분류 결과고요. 우측은 방금 말씀드린 캠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어떤 영역이 지금 내 옆 차선이 풀이다 블락이다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가를 도시화한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저희가 공간을 보고 이 옆 차선이 비어 있으면 풀이, 뭔가에 가로막혀 있으면 블락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내 차와 그 옆에 얼마나 공간이 비어 있는지에 대해서 액티베이션이 가는 거는 당연한데 맨 마지막 끝부분에 뭐 한번 깜빡거리는 거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네, 여기요. 그래서 보시면은 차선 폭이 조금 달라지면 얘가 오류를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근데 실제로 저희가 주행을 하다 보면은 돌에 그려진 차선이 뭐 법에는 정해져 있지만 딱히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가 실제로도 다른 안 가본 다른 도심에 들어갔을 때 좀 결과가 좀 깜빡깜빡 많이 거리는 경우가 있었고, 차를 먼저 보기보다는 좀 공간을 보기 때문에 빠르게 뒤에서 빠르게 다가오는 차에 대해서 조금 반응이 늦은 그런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을 해봤을 때 이번에는 공간이 아니라 이제 자동차를 먼저 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자동차 네트워크의 자동차라는 그 오브젝트를 가리키기 위해서 이제 이미지넷을 활용을 했는데, 이미지넷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100만 장 이상의 이미지가 있고 8만 개 이상의 클래스가 있어서 각 클래스에 1000장 이상의 훈련 데이터가 있고요. 특히 위클리 슈퍼바이즈로 어떤 네트워크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파지티브 샘플도 중요하지만 네거티브 샘플이 엄청 많아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이미지넷 데이터는 되게 유용했고요. 그래서 이미지넷 데이터에서 키워드 중에 자동차와 관련 있는 키워드들은 파지티브 샘플로 넣고, 자세히 보면은 조금 자동차는 연관이 있긴 한데 좀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뭐 자동차 바퀴, 뭐 탱크, 뭐 수륙 양용 자동차 이런 거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 예외 클래스로 제외를 시키고, 그 위에 나머지들은 다 네거티브 샘플로 넣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캠 알고리즘을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자동차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된 결과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가장 간단하게 여기서 학습된 그 자동차를 알아내기 위해서 학습된 데이터 네트워크에 컨브 레이어는 고정시키고 뒷단에 있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만 재학습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흔히들 알고 계시는 뭐 트랜스퍼 러닝, 뭐 파인 튜닝이라고도 불리긴 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 자동차 네트워크의 자동차를 보여주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고 싶었던 차선 변경에 대한 그 데이터를 넣어줘서 그 앞에 컨브 레이어가 이미지의 피처를 학습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정시켜 놓고, 뒤에 이제 실제로 차선 변경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판정하는 FC 레이어를 재학습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인데요. 왼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차선 변경에 관련된 레이블로 학습시킨 네트워크의 결과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차의 형태를 먼저 보여주고 그 네트워크를 재학습시킨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뭐 약간의 좀 성능 향상이 있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앞부분에 좀 그 영상 재생되는 것 때문에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말을 좀 빨리 했는데 벌써 끝났네요. 네. 저희 네이버 랩스를 포함해서 지금 전 세계 많은 기업 그리고 학교에서 자율주행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네이버 랩스는 어떤 자율주행을 하나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제가 드린 발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안전하게 자율주행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